네. 지금 이렇게도 저희가 지금 한 15분 넘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여기서 끝날 것 같으시죠? 예? 저는 이게 정말 편한 질문들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할 패널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날카로운 질문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 소개를 해 드리죠. 부산의 소리 김하수 대표님, 포인트경제 윤선영 기자님, 그리고 브릿지경제 도남성 기자님, 스마트 FN의 정성 기자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서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브릿지경제 도남성 기자입니다. 요거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과정에 굉장히 좀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고, 단일화 과정에 최 부교육감님께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여하지 못했던 걸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본인이 또 느끼시기에 또 단일화 과정이 특정인을 위한 단일화였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이제 저희 기자들끼리도 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도 이 단일화 과정이 특정인을 좀 약간 세워주기 위한 단일화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하게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보수가 단일화되어서 보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차지하고라도 단일화는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2월 아마 20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통치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까지 사표를 내고 나오면 단일화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근한대행이었고 또 학교가 사실 2월 20일 전후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찌됐든 신학기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가 농사로 치면은 파종을 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정말 무책임하게 부산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산 교육을 팽개치고 제 개인의 선거를 위해서 나가는 건 저는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제가 대통령 발령으로 부교육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실 그렇게 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들어서 그냥 현직에 있으면서 단일화 포함시켜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표 내고 나오는 걸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고 28일자로 사표를 내고 나와서 다시 제가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 없이 단일화에 참여시켜달라, 참여만 시켜달라 이렇게 했더니 통치 쪽에서 그럼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냈고 또 후보자들에게 직접 저보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문자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가 저 빼고 4명만 단일화 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의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완주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부교육감 당시 후보 시절에는 이야기를 들을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지나고 이제 거의 우리가 한 6개월여가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솔직한 좀 약간 이야기들을 좀 들어본다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완주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자 단일화 이후에 그날 당일날 제가 축하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때부터 단일화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3월 9일이었고 후보 등록이 3월 12일이었는데 아마 후보 등록하는 즈음에 제가 상대 후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것 같아요. 1대1로 만난 거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일화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캠프 가서 의논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보자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1대1로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 다음 날 저녁 식사 1시간 전쯤인가 실무자를 통해서 저녁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는 1대1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후보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냥 시간이 쭉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단일화가 이제 불발된 책임이 이제 그 최 부교육감님의 탓으로 약간 몰아가는 얘기들도 솔직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얘기 오늘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최 부교육감님께서도 또 나름대로 또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셨던 부분이고 단일화 과정에서 또 그 좀 책임을 실제로 져야 될 부분들은 또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실 분들도 분명히 이번 인터뷰 뒤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단일화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FM의 정승 기자입니다. 상당히 뭐 방금 이 질문이 상당히 쟁점화됐는데 이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보수 중도 단일화에 있어서는 어떤 과거의 그런 것을 참고 삼아 향후에 보수 중도 단일화에 있어서 입장 한번 명확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런 쪽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보수 쪽에서는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런 단일화하는 과정이나 절차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역할을 해서 반드시 보수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포인트경제 윤선영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산 교육 정책 전반적인 부분들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산의 교육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1등으로 좀 꼽는다면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학교는 저는 인성을 기반으로 한 학력 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AI 교육이 도입되고 하더라도 기초 학습 능력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공교육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 교육이 좀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초 학력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부산이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도입니다. 뭐 입만 열면 해양수도라고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해양 수련원이 없는 곳이 부산 교육청입니다.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해양 수도라고 하면서 해양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산만이 가진 지형이나 여건, 환경 등을 반영해서 정말 부산, 이거 하면 부산. 뭐 예를 들면 아침 체인지가 사실 이야기하면 부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부산 하면은 해양교육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 김마수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부산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교육감 근황 대행을 하셨고 또 부산대, 부경대, 순천대학교 등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는데 대학교 사무국장이라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보는 어떤 직책입니까? 대학의 예산 편성, 집행, 또 시설 관리 주로 이쪽 업무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기능과 또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1년간 학생당 약 지원되는 금액이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또는 학교 밖의 학생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 약 한 10만에서 14만 원 정도 뭐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서울시는 부분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도 지난 9월에 대안학교 지원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나 이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며칠 전에 제가 뭐 특정 학교를 제가 말씀드려서는 죄송하긴 한데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찌 보면 다문화 대안학교 형태인데 부산이 지향하는 바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죠. 근데 그런 다문화 학교나 대안학교가 제대로 없고 또 있는 학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안학교도 지금 송정중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럼 송정중학교 가기 위해서 해운대에서 가려면은 사실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송정중학교 반대편에도 그런 대안중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치유가 안 된 경우에 갈 수 있는 고등학교 단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부산이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측면에서도 그 학생들 또한 우리 학생과 똑같습니다. 대안학교 다니면 우리 학생이 아니고 일반 학교 다니면 우리 학생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한 의무교육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이 있다고 봤을 때 왜 보수 교육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여쭙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지난번 선거에서 그 최 부교육감님을 이제 아셨을 거지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왜 부산 시민들이 보수 교육감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돼 있고 보통 교육은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게 없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잖아요. 조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 더 가깝고 그 정책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학력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학력신장이라는 의미, 그리고 제가 했던 정책들 중에 어찌 보면 보수 정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그 정책을 제가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전교조에서 다 맨날 반대하죠. 2012년도에 제가 담당했습니다. 전수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책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수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 좀 가깝다,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보수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제 위에 형이 진보입니다. 바로 위에. 근데 그 위에는 또 보수입니다. 또 그 위에는 태극기입니다. 근데 바로 위에 그 진보 쪽만 딱 잘라서 내니까 저도 마치 진보처럼 보였는데, 그거는 형제들 간에도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수다 진보다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소신이지 그분들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딱 잘라서 내니 저도 마치 진보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소위 말하는 정교조에서 그렇게 일제고사라고 반대하고 있죠. 그걸 제가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게 대표적인 보수 정책입니다. 네, 많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편하게 오셨다가 당황도 많이 하셨죠? 예,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금 교육 현장들 많이 둘러보시잖아요. 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정책들, 대안들, 이런 대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과 간담회도 자주 하시면서 여론화를 시키고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체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뭐 교육청에 있으면서 이제 정책을 좀 담당하셨던 부분, 그리고 많은 대학에 있으면서 행정적인 부분까지 이제 같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가교 역할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가교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에서 행정을 하면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은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학부모들 이야기,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 언론과 함께 우리 부산 교육을 바꾸고 가자, 이런 좀 캠페인이나 활동, 저는 이런 게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부산 교육을 부산답게 좀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